자, 사적 연금 소득은 뭐냐? 자, 두 번째 이제 사적 연금을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납입하는 유형이 크게 보면 개인연금이라는 게 있고, 첫 번째가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회사 가서 연금 들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개인연금은요,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옛날엔 소득공제, 지금 현행 기준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나 세액공제 안 받은 게 있고 받은 게 있는데, 안 받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과세 제외 기여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받은 건 과세가 될 건데요. 여기에 추가로 또 과세되는 게 사적연금, 개인연금을 은행 가서 넣었는데 거기서 운용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용수익 발생한 거 수령하면 이것도 과세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이 되는데 이걸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연퇴직소득이라고 부르죠. 그 이연퇴직소득도요, 우리 연금의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과세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성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연금 형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금이니까. 이 돈들은 다 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일시불로 받으면 연금소득이 아니고 나누어서 받으면 연금소득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럼 가볼게요. 사적 연금소득은 동그라미 1번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 등에서 연금 형태로 받아야 돼요. 연금 형태로 받는다는 게 뭔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럼 그 재원은 퇴직소득 과세 이연분도 있고 연금 계좌에 자기 불입분도 있겠죠.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분이 있고 운용수익이 있고요. 그 밖에 등이 있어요. 여기 가로친 거 외에 연금 계좌 세액공제 받은 분에 하나 하는 것도 아시겠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거는 연금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 소득의 정의에선 빠져 있겠죠. 유사 연금 소득은 대통령령이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모르셔도 되고, 과세 방식은요. 개인연금 불입할 때는 보신 것처럼 세액공제 할 거고 수령연도에 과세를 하는 거예요. 아까 수입시기에서 공적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적연금은요. 지급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한 날, 지급받은 날로 보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적연금소득 81페이지를 가시면 그 운용 단계에서도 과세 안 하는데 인출 단계에서 과세하는 거고요. 그림을 보시면 연금 수령하면 연금 수령의 요건이 있어요. 이따 볼 거고 연금 수령하면 연금 소득인데요. 연금 수령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연금 외 수령이라고 부르고요.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은 연금 외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요. 그리고 이 개인연금 있죠? 요거는 과세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그리고 퇴직소득은요. 기본적으로 불유과세죠. 그러니까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거두면 될 거예요. 근데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합니다. 15%의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연금 수령의 요건이에요. 아래를 가보면 연금 수령은 아래 1, 2에 따른 인출을 말해요. 그러니까 연금 수령 외 인출은 연금 외 수령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돼요. 그리고 연금 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연퇴직 소득이라면 내가 퇴직금 받는 거잖아요. 그럼 퇴직금을 첫 해부터 나눠서 받고 싶죠. 그러니까 5년 가입 기간 요건 없는 거예요.
근데 개인연금은 한꺼번에 돈 다 넣고 바로 연금으로 받는 건 안 되는 거죠. 최소 5년 동안은 가입을 해놓고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아야 돼요. 연금 수령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연금 수령 개시되는 그 자기 과세기간 개시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평가액을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로 뺀 금액으로 나눠요. 연금 수령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2023년 그 어디였어요? 2023년이 수령 연차가 2013년 거기 다음 페이지에 있긴 있는데 일단 옆에다가 써놔. 2013년 3월 1일 하나만 써놓으세요.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분은요. 첫 해 받을 때 6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전 가입분은. 근데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분은요. 1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해는 1, 두 번째 2, 세 번째 3 이런 식으로 빼면 돼요. 근데 13년 1월 1일 이전 가입분은 첫 해 6부터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내가 의료 목적의 인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수도 있잖아요.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 연금 수령 한도와 무관하게 연금 수령으로 보고 더 무서운 게 분리과세하는 거야. 분리과세. 제일 중요한 말이 분리과세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이거야. 잘 보세요. 내가 55세가 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5세에 쉬었어. 56세에 받기 시작했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한도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법리상은 맞아요. 11 마이너스 만약에 2013년 이전분 가입이라면 7로 시작하는 거야. 작년에 먼저 받을 수 있었어. 55세였어. 근데 올해 56세부터 받아.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7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그게 맞으니까 나이대로 무조건 계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동그라미 2도 생각해야 돼. 2도. 뭐냐면 5년 경과한 후에 인출이죠. 그럼 내가 56세가 돼서 가입 시작할 수도 있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 요건은 어차피 만족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62세에 받기 시작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55세 넘어서 했으니까 마이너스 67. 그러니까 만약에 2013년 이전에 가입했는데 내가 58세에 받기 시작했어. 근데 나는 54세부터 넣었을 수도 있잖아. 53세부터. 그럼 58세 받아도 이거는 마이너스 6을 시작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6, 7, 8, 9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이만 보고 꼭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기출문제들을 보면 언제 가입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기도 한데 다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연금 수령 개시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이에 대한 얘기가 국세청 예규입니다. 예규. 나이 55세 이거. 그러니까 그게 법조문에 있는 것도 아니야. 때문에 내 생각은 그렇게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연금 수령 개시를 언제 했다라고 하면 그냥 마이너스 6이나 마이너스 1 그것만 잡으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 얘기를 내가 원래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자꾸 질문하고 다른 데들은 이렇게 연금 수령 개시를 계산 안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계산하냐 얘기를 할 것 같아서 하는데 기출문제 아무도 그렇게 안 풀어. 교수님들은 별로 생각이 없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것만 보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나이를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나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으셔도 돼. 믿으셔도 되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세무사 19년에 이제 2차 시험에 나왔어. 나는 그냥 나이 생각하지 말자고 다 풀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선생님들처럼 풀면 그때 답이 무한대가 나서 답이 안 돼. 답이 없어.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실제 내가 계산한 대로 하면 2차 시험에 정답이 1,560만 원인가 그래. 내 숫자도 기억해.
근데 이제 그 다음 물음이 이 금액을 틀릴 수도 있으니까 뒤에 물음이 있을 거 아니야. 가정하는 금액이 1600으로 가정하고 이렇게 풀어.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맞다고 생각해. 내가 하는 방식이.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해설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 그게 자기가 맞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겠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본인들 하는 게 맞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분들 말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 말이 예규를 반영하면 맞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건 예규야. 국세청 해석이야. 해석. 법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신경 안 쓰셔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푸시면 된다. 이거. 내가 그분들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야.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뭐 너무 디테일은 또 중요하지만 법에 있는 것만 하시면 될 거 아니야. 국세청 해석까지 내가 할 게 뭐가 있냐 이것이. 자, 그래서 거기 개념이 83페이지 잠깐 보시면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많이 했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스타일이 이런 건데 그 사례를 잘 보시면 되는데 소득공제에 받지 못한 금액이 있고 이연퇴직 소득이 있고 세액공제에 된 거나 운용수익이 있어요.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리고 연금 지급액이 주어질 거고 한도액을 여러분이 스스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다 13년 이전에 가입했다고 보면 1억 5천을 11만에서 6으로 한다면 120%로 한다고요. 왜냐하면 딱 5년 동안 나눠서 받으라 하면 너무 빡세니까 거의 여유를 120%를 줘서 그만큼이 한도액이 돼요. 그러면 올해 3,600이 한도인데 3,000까지 받은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다 연금 수령으로 봐주는 거야. 근데 그 안에 과세 제외되는 금액도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인출 순서를 법에서 정해놨어. 인출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 거기 표를 보면 연금 수령과 연금 외 수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금 수령이 먼저인 거야. 항상. 연금 수령이 먼저고 그 다음 연금 외 수령인 거예요. 근데 그 연금 수령 안에서도 과세 제외 기여금을 먼저 뺐다고 보고 그 다음 이연퇴직 소득 그 다음 과세되는 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000, 2,000 이렇게 나뉘는 거고 그중에 1,000은 과세가 안 될 거고 2,000은 이연퇴직 소득 있잖아요. 그 재원이 이연퇴직 소득인 것은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거예요. 연금 소득은 맞지만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연퇴직 소득세를 우리가 미리 계산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퇴직금이 1억인데 그 당시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 나온다 라고 하면 퇴직금 대비 10%의 이연퇴직 소득세가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케이스라고 하면 2,000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면 200만 원이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법은 이거 다 내지 말고 연금으로 받았으니까 할인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70%만 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연퇴직 소득도 엄청 길게 동안 받으면 60%만 낼 수도 있어요. 10년째 넘어가면서 받으면 60%만 낼 수도 있습니다. 사례 2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한도가 3,600인데 연금 지급액이 4,500인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면 일단 연금 수령까지는 먼저 받는 거야. 연금. 그래서 3,600을 연금 수령으로 받는데 지금 이연퇴직 소득이 3,000 있는데 과세제외 기여금 1,000 먼저 빼고 이연퇴직 소득에서 2,600을 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연금 외로 넘어갈 때는 같은 라인을 한번 타고 다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400이 우선 이연퇴직 소득에서 연금 외 수령한 것이고 그 400은 퇴직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0은 연금 외 수령인데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자, 연금 지급액으로 5,000을 받았는데 이번엔 한도가 4,800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과세 제외 기여금이 1,000 우선 빠지고 이연퇴직 소득도 3,000 빠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운용수익에서 800을 먼저 채우고 연금 외로 200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화살표나 이런 것들. 그럼 과세 제외 기여금 과세가 안 될 거고 거기 이연퇴직 소득 있잖아요. 걔 3,000원 과세가 되겠지. 그렇지만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70% 정도를 떼겠지. 그 다음에 800은 연금 소득이 맞는데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본 때 배웠던 것처럼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이니까 종합과세 할 수도 있고 1200이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200은 기타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원천징수세율 15%가 적용되는 겁니다. 사례 4번이 제일 어려운 건데 2차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게 한도가 지금 얼마냐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2만이 있으니까 그걸 5로 나누고 120% 하면은 기본적으로 4,800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의료비 목적으로 4,000을 더 뺐대. 이해하셨어요? 그럼 8,800까지는 연금소득인 거야. 8,800까지는. 그 오른쪽 답을 보시면 그래서 연금 수령으로 8,800이 있고 연금 외 수령으로 1,200이야. 그럼 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의료비 인출한 거 있잖아요. 의료비 인출. 의료비 인출한 저 4,800이 먼저냐 연금 소득 한도에 있는 4,800이 먼저냐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이해하셨어요? 의료비 인출을 무조건 분리과세 하니까 제일 유리한 거잖아. 그래서 사람마다 이 해석이 좀 달라. 이 경우에는 의료비 인출을 무조건 먼저 빼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이거는 법조문을 보고 내가 기재부랑 얘기를 했어.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왔고 이거는 실제 인출 순서대로 가는 거야.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는 실제 인출 순서대로 가. 그래서 이건 가정이 의료비 인출을 먼저 뺐다고 가정한 거야. 실제 2차 시험은 의료비 인출을 제일 먼저 뺐다라고 가정을 했어. 그러면 좀 억울하지만 의료비 인출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항목이잖아요. 원천징수세율도 되게 싸잖아. 3%, 4%, 5% 요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인출로 빼는 거야. 1,000 과세 제외, 2,000, 1,000 이해하시겠죠? 그럼 의료비 인출이니까 얘는 분리과세가 되긴 되는데 이연퇴직 소득은 원래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1,000 있죠? 1,000 얘가 분리과세 되는 거예요. 나머지 4,800은 연금 소득은 맞는데 분리과세는 선택 못하겠지. 왜? 1,200이 넘으니까. 이해하셨죠? 나머지 1,200은 무조건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하는 거다. 그래서 요 구조만 잘 아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연금 소득의 계산 구조 및 과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총 연금액이죠. 총 연금액. 이 총 연금액은 법조문에 따르면 비과세, 분리과세 다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리과세 선택을 했다라면 얘도 빠지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연금소득의 총 연금액은 사적연금, 공적연금 다 때려 넣는 거야. 그리고 연금소득 공제를 뺍니다. 그럼 연금소득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을 다 합쳐서 연금소득 공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비과세 연금소득 있죠? 유족들한테 주는 연금에 대해서 과세하면 눈물 2번 흘리죠? 안 돼요. 그래서 장애연금 이런 것들은 비과세합니다. 연금소득 공제는 문제에서 줄 건데 중요한 건 한도가 있어.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는 총 한도가 2천만 원이었잖아요. 연금소득 공제는 거기 파란색으로 있는 것처럼 900만 원이야. 이것도 표에는 없어. 법조문에 따로 900만 원 한도라고 돼 있으니까 900만 원 한도라는 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원천징수 세율 있죠? 2차 할 때는 그 원천징수 세율을 외우셔야 돼요. 2차 할 땐. 네, 1차에서는 원천징수 세율을 직접 물어보지는 않아요, 보통은. 다만 이 정도는 알지. 이연퇴직 소득은 70%만 뗀다. 연금 수령하면. 연금 외 수령하면 다 떼지만 연금 수령하면 70%만. 이연퇴직 소득을 연금 외 수령하면 퇴직 소득으로 과세하는 거고. 근데 10년치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60% 뗀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3, 4, 5% 뗀다. 그래서 70세가 넘을 때부터 4% 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80세 넘으면 3% 떼는 거고 고령일수록. 종신연금은 4%인데 만약에 나이가 더 3%짜리가 유리하면 3% 뗄 수도 있어요. 과세 절차. 자, 공적연금은요. 연말정산 해줘요. 연말정산. 다른 소득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하는 거고 사적연금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연말정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리고 공적연금은 근로소득은 2월에 연말정산했잖아요. 공적연금소득은 1월 달에 연말정산합니다. 공적연금은 분리과세가 없어. 그냥 종합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런 건 있지. 공적연금 소득만 있어. 그럼 다른 소득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났죠?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는 있어. 이해하셨죠? 사적연금은요.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할 수 있죠? 조건부야. 무조건 분리과세도 있었죠? 의료비 인출 같은 거 무조건 분리과세였지.
그리고 사적연금은 분리과세 선택하지 않는 이상 종합소득 확정신고해야 됩니다.